그날 밤 서울에 비가 쏟아지던 그 순간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 남편의 손이 내 뺨을 스치듯 때렸고 그 충격으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그의 외침이 아직도 귓가에 메아리 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쌍둥이 언니가 울면서 도착한 그 순간. 나는 지은이었다. 32살,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평범한 주부. 아니, 평범하지 않았다. 남편 민준과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커플이었다. 그는 대기업 임원, 나는 그의 완벽한 아내.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드러났다. 민준의 불륜. 그의 상사딸과의 비밀스러운 만남. 나는 그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의 핸드폰에 숨겨진 메시지들.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 그 문구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그를 대면했다. 저녁 식사 후 와인 잔을 들고. 민준아, 이게 뭐야? 핸드폰을 테이블에 던지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오해야. 설명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이었다. 그는 변명했다. 너가 너무 집착해서 그래? 나도 사람인데.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소리쳤다. 집착. 내가 바람 피운 게 내 탓이야. 그 순간 그의 손이 올라갔다. 짝. 뺨이 화끈거렸다. 처음으로 맞은 거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바로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 지은아. 나야, 언니 지혜의 목소리였다. 나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었다. 언니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 희미한 멍이 보였다. 언니. 왜? 그녀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그녀의 말은 끊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언니는 왜 내 집에? 왜 울고? 우리는 쌍둥이였다. 태어날 때부터 똑같이 생겼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대신했다. 학교에서 숙제를 대신 해주고 부모님 앞에서 장난을 대신 치고.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습관은 사라졌다. 언니는 자유로운 프리랜서 사진작가, 나는 안정된 결혼 생활. 우리는 가까웠지만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순간에? 민준이 방에서 나왔다. 누구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민준 씨. 당신이 지은이를 때렸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혜 씨. 그는 우리를 구분하지 못했다. 우리는 너무 닮아 있었다. 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래, 나 지혜야. 당신 때문에 내 동생이 울고 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쌍둥이. 재미있네. 지은아, 내 언니가 왜 여기 와서 나한테 소리치냐? 내가 날 엿봤으니까 내가 화가 난 거지. 그는 언니를 노려봤다. 너도 알잖아. 지은이, 나 상사 딸이랑은 그냥 비즈니스야. 그 말에 언니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다 내 탓이야. 내가 그 불륜을 도운 거. 그녀의 고백이 터져나왔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 언니가.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작년 민준 씨가 나한테 상담했어. 결혼 생활이 지루하다고. 내가 사진 촬영 중에 만난 적이 있었잖아. 그는 나를 내가 아닌 줄 알았어.
우리는 닮았으니까. 그때부터 그는 나를 통해 내게 불만을 털어놨어. 내가 조언을 해줬어. 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게 그의 불륜을 부추긴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언니가. 내 가장 가까운 혈육이 남편의 불륜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가 울었다. 미안해. 내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오늘 내가 전화로 울면서 말하길래 내가 달려왔어. 그런데 도착하니 내가 멍이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통증이 다시 일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소리쳤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혜 씨, 당신이 날 유혹한 거잖아. 그날 촬영장에서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혹. 내가. 당신이 먼저 다가왔어. 거실이 전쟁터가 됐다. 민준의 비난, 언니의 반박, 내 침묵. 나는 그 사이에서 무너졌다. 배신의 연쇄. 남편의 불륜, 언니의 비밀 조언. 모든 게 얽혀 있었다. 그 밤, 우리는 결정을 내렸다. 언니와 내가 자리를 바꿨다. 언니, 내가 나로 살아봐. 내가 돼서. 민준에게 교훈을 주자던 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아. 우리는 하나잖아. 쌍둥이니까 그 순간 복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비밀을 파헤치는 여정이었다. 민준의 과거, 그의 가족 비밀, 그리고 내가 모르던 내 자신의 죄책감. 다음 날 아침, 나는 언니의 옷을 입고 그녀의 작업실로 갔다. 언니는 내 아파트에서 민준을 마주쳤다. 좋은 아침, 여보. 그녀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민준은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완벽한 쌍둥이였다. 하지만 이 교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어둠으로 이어질 복수의 시작.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비밀은 점점 드러났다. 언니와 자리를 바꾼 첫째 날,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독이었다. 언니의 작업실은 홍대 근처의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스튜디오였다. 카메라 렌즈와 필름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그녀의 작품 서울의 밤거리를 포착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웃었다. 지혜가 돼서 사는 기분이 이상하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언니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민준. 나는 망설였다. 받을까? 받지 않을까? 결국 받았다. 여보. 지은아, 어제 일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연기였다. 나는 언니의 톤으로 대답했다. 민준아, 나 이제 지쳐. 우리 헤어지자. 침묵. 뭐? 갑자기 왜? 어제 내 언니가 왔잖아. 그게 다 오해야. 나는 웃었다. 오해. 내가 상사 딸이랑 호텔 갔던 거 오해야? 사진도 찍혔어. 언니가 어제 밤에 몰래 찍어둔 증거였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첫 번째 일격. 하지만 복수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 언니의 삶을 파헤치며 나는 새로운 비밀을 발견했다. 그녀의 노트북에 숨겨진 폴더. 민준과의 대화. 작년부터의 메시지들. 민준이 언니에게 털어놓은 고백. 지은이는 너무 완벽해. 나를 압박해. 내가 부러웠. 언니의 답. 변화가 필요할지도. 새로운 자극을 찾아봐. 그 자극이 불륜이었다. 언니는 왜 그랬을까? 단순한 조언. 아니, 더 깊었다. 오후, 나는 언니의 친구들과 만났다. 카페에서. 지혜야,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친구 하나가 물었다. 나는 대충 웃으며 대답했다. 촬영 때문에. 하지만 대화 중에 민준 이야기가 나왔다.
내 동생 남편, 요즘 소문났어. 회사에서 바람 피운데 친구들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언니의 네트워크 사진작가 커뮤니티를 통해. 한편 집에서는 언니가 민준을 상대하고 있었다. 그녀의 메시지, 민준이가 화가 나서 소리쳤어. 하지만 내가 진정시켰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답했다. 언니, 조심해. 그는 위험해. 민준의 과거를 알았으니까. 결혼 전 그는 대학 시절 폭력 사건으로 경찰서에 갔었다. 여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었다. 그걸 내가 용서한 거였다. 사랑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증오로 변했다. 저녁, 나는 언니의 촬영 현장으로 갔다. 모델 촬영.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배경. 카메라를 들고 셔터를 누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삶이 나의 것이라면 어땠을까? 언니는 자유로웠다. 여행 다니고 예술 추구하고. 나는 집에서 민준의 그림자.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죄책감이 있었다. 언니의 폴더에 또 다른 파일. 지은의 비밀. 심장이 멎을 뻔했다. 열어보니 작년 내 일기 복사본. 내가 민준의 회사 돈을 조금 훔친 기록. 민준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내 카드로 대신 갚았어. 아니, 그건 아니었다. 민준의 횡령.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걸 내가 대신 책임졌다. 언니가 알았던 거였다.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내 탓이 아니야. 충격이었다.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민준의 횡령 사건. 작년 회사 감사 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도와줘. 내 명의로 서류 조작해. 나는 했다. 사랑 때문에. 그 결과 나는 은밀히 벌금 냈고 그는 승진했다. 언니가 그걸 알았고 민준에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건 나를 보호하려 한 거였다. 아니면 복수. 비밀이 얽혔다. 밤늦게 나는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민준의 횡령. 내가 알았어. 그녀의 침묵. 응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우리는 울었다. 쌍둥이의 유대. 하지만 그 유대는 이제 복수의 무기였다. 다음 단계, 민준의 상사에게 증거 보내기. 언니의 사진 기술로 조작된 아니, 진짜 사진들. 민준은 점점 미쳐갔다. 그의 메시지, 지은아, 내가 왜 그래? 나 사랑하지 않아. 언니가 답, 사랑. 내가 날 때린 사랑. 그는 사과했다. 꽃다발을 보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그는 영리했다. 다음 날 그는 언니를 나인 척 따라 나왔다. 강남거리. 여보, 화 풀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언니는 연기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의 미소 뒤에 칼날. 나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다. 언니의 카메라로. 증거를 더 쌓는 중 서울의 밤, 네온 불빛 아래에서 복수가 피어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의문이 싹 텄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우리의 광기? 자리 바꿈이 일주일째 접어들 무렵 민준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지은아, 요즘 내가 이상해. 말투가. 다르잖아.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내 불륜 때문에. 그는 화를 냈다. 그만해. 그건 내 착각이야.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상사, 김 대표에게 익명으로 증거 보내기. 불륜 사진, 횡령 서류. 언니의 해킹 기술. 그녀는 프리랜서지만 컴퓨터도 잘 다뤘다로 완벽하게. 나는 언니의 삶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친구들과의 모임, 갤러리 오프닝. 지혜야,
내 사진 새로워졌어. 더 어두워, 누군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 어두워지니까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민준의 비밀은 더 깊어. 그의 가족. 민준의 아버지는 재벌 2세 스캔들로 감옥에 있었다. 횡령과 뇌물. 민준은 그 피를 이어받았다. 내가 대신 짊어진 죄는 그의 유전자였다. 어느 날 민준이 나 전니인 척을 따라 집으로 왔다. 지은아,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그는 와인 잔을 들고 앉았다. 언니는 긴장했다. 나도 핸드폰으로 실시간 듣고 있었다. 내가 날 배신했어. 하지만 나도. 미안해. 상사 딸은 그냥 실수였어. 언니가 물었다. 실수. 그럼 왜 날 때렸어?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때문에. 내가 날 감시하니까. 그는 고백했다. 실은. 내 언니 지혜가 날 꼬드긴 거야? 그녀가 유혹했어. 언니의 손이 떨렸다. 나도 분노했다. 거짓말. 나는 속으로 소리쳤다. 하지만 언니는 침착했다. 증거 있어.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다. 오래된 메시지. 언니와의. 민준 씨, 지은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도 노력해야 해요. 무해한 메시지. 하지만 그는 왜곡했다. 봐, 그녀가 날 불렀어. 촬영장으로. 언니가 웃었다. 그럼 왜 나한테 오진 않았어? 내가 도망친 거잖아. 그 대화 후 민준은 변했다. 그는 더 달라붙었다. 꽃, 선물, 밤늦게 안아주기. 언니는 역겨워했다. 지은아, 이 새끼 진짜 변태야.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참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민준의 다음 수. 그는 내 덧니의 작업실로 왔다. 지혜씨. 지은이가 이상해. 당신 도와줘. 그는 나를 봤다. 나는 언니로 위장 중. 민준씨. 왜 여기? 그는 울었다. 지은이가 날 떠나려 해. 당신이 중재해줘. 나는 충격받았다. 그의 눈물. 진짜인가? 그는 무릎 꿇었다. 지혜씨, 당신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부러워. 지은이는 너무 얽매여. 나는 분노했다. 자유. 당신이 우리를 망친 거잖아.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알았어. 이야기해볼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만났다. 언니와 나, 비밀 카페에서. 민준이가 울었어. 연기일까? 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비밀을 더 파야 해. 우리는 민준의 과거를 팠다. 그의 대학 동창을 통해. 민준. 그 녀석 폭력적이었어. 여친 때리고, 돈 훔치고 증언이 쏟아졌다. 그리고 트위스트. 민준의 불륜 상대, 상사 딸 수진. 그녀는 임신했다. 민준 오빠, 우리 애 어떻게 해? 메시지. 민준이 나한테 숨긴 비밀. 아이, 나는 무너졌다. 언니, 이게 끝인가? 언니가 안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쌍둥이, 함께 싸워. 다음 날, 나는 수진을 만났다. 언니의 정체로. 카페에서. 그녀는 아름다웠다. 지혜씨. 민준 오빠가 당신 얘기 많이 해. 그녀의 배가 살짝 부른 게 보였다. 나는 물었다. 임신했어. 그녀가 울었다. 네, 하지만 오빠가 지은 언니를 버리지 않아. 나는 웃었다. 버려? 민준은 우리 둘 다 속였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횡령, 폭력 기록. 당신도 이용당한 거야? 수지는 충격받았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배신의 연쇄. 이제 그녀도 우리 편. 아니, 그녀는 복수할 터.
서울의 비가 다시 내렸다. 거리에서 민준을 따라다니며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그의 출근길, 불륜 만남. 언니의 렌즈가 모든 걸 포착했다. 민준은 알아챘다. 지은아, 누가 날 감시해? 언니에게 물었다. 그녀가 대답, 나야. 내 죄를 알았으니까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 없인 너도 못 살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횡령조사, 김 대표가 그를 불렀다. 민준 씨, 이게 뭐야? 증거가 도착한 거였다. 그날 밤, 민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취했다. 지은아. 이게 내 짓이야. 그는 언니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언니는 피했다. 그만해. 이제 끝이야. 문이 열리고 나는 들어왔다. 진짜 나 이민준아, 나 지은이야. 그의 눈이 커졌다. 뭐? 쌍둥이, 우리는 둘 다 서 있었다. 완벽한 미러. 그는 무너졌다. 너희. 날 속였어. 민준의 세계가 무너진 그 순간, 그의 얼굴은 공포로 물들었다. 이게. 무슨 일?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언니와 나는 나란히 서 있었다. 우리의 얼굴은 똑같았지만 눈빛은 달랐다. 내 눈에는 분노, 언니의 눈에는 슬픔. 민준아, 우리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아, 제발. 나 사랑해. 이 모든 게 실수였어.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다. 우리는 증거를 테이블에 쏟아냈다. 사진, 메시지, 서류. 횡령, 불륜, 폭력. 이게 내 실수야. 언니가 말했다. 민준이 울었다. 지혜씨, 당신이 날 도왔잖아. 조언해준 거. 이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움. 그건 내 변명일 뿐이야. 내가 한 말은 내 변화를 위한 거였어. 그런데 넌 파괴를 선택했어.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내가 내 죄를 대신 지은 거 미안해. 회사 돈, 내가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이미 김 대표에게 보고됐다. 그의 직장은 위태로웠다. 그날 이후 민준은 변했다. 그는 집에 매일 꽃을 가져오고 사과 편지를 썼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도. 수진의 아이도 내가 키울게. 그는 수진의 임신을 인정했다. 그 애는 내가 아닌 내 책임이야. 나는 웃었다. 책임. 내가 아는 책임이 뭐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이혼하지 마오. 나 없인. 그의 눈물은 진짜 같았다. 언니가 나를 봤다. 지은아, 이게 끝낼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다음 단계, 그의 가족 비밀 폭로. 민준의 아버지, 재벌 스캔들. 나는 언니의 도움으로 기자에게 익명 팁을 줬다. 민준 씨의 아버지 사건, 아들의 연룩 증거는 그의 대학 기록. 폭력과 돈, 이 뉴스가 터졌다. 대기업 후계자, 아버지 스캔들 연루 의혹.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회사, 가족, 친구들. 그는 나에게 소리쳤다. 너 내가 한 짓이야? 왜 이렇게까지? 왜? 내가 날 때렸으니까. 날 배신했으니까.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이 복수가 나를 변화시켰다. 언니의 삶을 살다 보니 나는 자유를 갈망했다. 언니, 나 이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녀가 안았다. 우리는 함께야. 하지만 이 끝이 내 선택이야. 수진이 연락 왔다. 지혜 씨, 아니 지은 씨, 민준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요. 충격. 병원으로 달려갔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 창백. 지은아. 미안. 그는 속삭였다. 나 다 잃었어. 직장, 명예.
내가 날 파괴했어. 나는 울었다. 파괴. 내가 먼저 한 거잖아. 하지만 그의 눈은 비어 있었다. 의사, 스트레스성. 회복될 거예요. 그 사건 후 나는 후회했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다.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똑같아. 나도 내 죄를 대신 지었어. 민준의 조언을 듣던 그때 내가 그의 폭력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녀의 고백. 작년 민준이 나한테 지은이를 때리고 싶다고 했어. 내가 참아라고 했어. 그게 내 멍의 시작이었어. 배신의 깊이,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다. 언니, 고마워. 내가 날 구했어. 하지만 민준은 회복됐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그는 반격했다. 내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쌍둥이 속임수. 법정 전쟁. 서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변호사, 부인의 배신. 정신적 학대, 우리의 증인, 수진. 민준 씨가 저를 버렸어요. 아이는 그의. 법정은 혼란. 판사는 물었다. 부부는 왜 자리 바꿈을? 나는 증언했다. 복수를 위해. 하지만 이제 후회해요. 민준이 봤다. 후회. 내가 날 죽이려 했어. 청중석에서 기자들이 메모했다. 스캔들. 쌍둥이 복수극, 재벌 후계자 파국. 법정 소송은 우리를 지치게 했다. 매일 서울 도심의 법원, 증언과 반박. 민준은 영리했다. 그는 내 횡령 대리를 이용했다. 아내가 내 죄를 도운 공모작. 하지만 우리는 반박했다. 언니의 사진 증거, 수진의 증언. 그는 폭력적이었어요. 저도 때렸어요. 수진의 고백. 그녀의 뺨에 희미한 상처. 청중이 웅성거렸다. 저도. 판사가 중재했다. 화해 추천. 하지만 우리는 거부했다. 아니, 민준이 먼저 제안했다. 지은아, 재산 반씩. 그리고 용서. 그의 눈에 후회. 병원 사건 후 그는 변했다. 상담받았고 AA 모임 갔다. 나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게 불륜의 시작. 그는 고백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나는 갈등했다. 복수의 끝.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우리는 쌍둥이. 하지만 선택은 내 거야. 나는 민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민준아, 왜 그랬어? 그는 울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두려웠어. 내 완벽함이 날 짓눌렀어. 트위스트. 실은. 내가 임신했을 때 내가 유산 원인이었어. 스트레스 줘서 충격. 작년 유산. 내가 그의 횡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미안해. 그게 내 죄의 시작. 나는 무너졌다. 너, 알았어. 그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서 더 망가졌어. 자책하며 불륜으로 도망. 모든 게 연결됐다. 그의 배신, 내 고통, 언니의 조언. 우리는 모두 잘못됐다. 민준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아이를 위해. 결말은 모호했다. 우리는 이혼했다. 재산 분할. 민주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진과 함께 지방으로 갔다. 아이를 키우며. 나는 언니와 함께 새 삶을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 사진과 글쓰기. 하지만 밤마다 꿈에 민준의 눈물이. 우리가 옳았을까? 언니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살았어. 독자들은 논쟁할 터. 복수가 정의인가, 광기인가? 민준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쌍둥이의 유대는 구원인가, 저주인가? 서울의 비가 그치지 않았다. 우리 삶처럼.